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원래 계획했던 건 아닌데, 갑자기 급 준비한 건데, 너무 많이들 물어보셔가지고, 좀 간략하게 해보려고 합니다. 만성피로편 이전 영상에 했었잖아요. 근데, 그 이제 전체적인 걸 하나하나 다 하다 보니까 이제 뭔가 종류들도 많아지고 양도 많아졌는데, 그래갖고, 뭐가 어떤 게 더 이렇게 맞는 건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냥 뭐 간략하게 한번 해보려고요. 그리고 오늘 다들 휴일이시죠? 오늘까지도 휴일 잘 보내시고 그러시길 바랍니다. 전 오늘 출근해요. 그래서 이제 주제가 이제 갑자기 급 준비한 10번째 주제. 그래서 만성피로, 육체피로, 정신피로. 이거에 대한 뭐 간단한 조합들을 해보려고 하는데요. 오늘은 기본적으로 만성질환, 뭐 당뇨, 고혈압, 고지혈, 요거는 제외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. 그거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지만 아주 기본적인 걸로 한번 얘기해 보려고요. 그래서 이제 만성 질환이 없는 육체 피로, 그러니까 만성 피로죠. 육체 피로, 정신 피로가 최근 6개월 이내가 지속이 된 경우에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드시는 분이 야채나 과일을 이렇게 매일매일 식사 후에 드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시면 저는 종합 비타민은 하나 넣으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요. 왜냐하면 이제 종합 비타민은 드셔서 뭐 어떤 뭐 뭐 드라마틱한 어떤 효과나 어떤 느낌이 받는 건 아니지만 여기 안에는 이제 기본적인 미네랄이나 뭐 다른 성분들이 아주 미량으로 조금씩 여러 개가 다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종합이겠죠. 그래서 요거는 가장 기본으로 하나 넣으시라고 말씀드리는데 이왕이면 건강식품보다는 일반 의약품으로 된 게 더 좋겠죠. 왜냐면 이거가 어느 정도 다 뭐 똑같은 조건이라면 만약에 없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일반 의약품은 어느 정도 검증이 됐고 그다음에 효과가 있다고 조금 더 도움이 개선의 여지가 더 많다고 정의가 된 게 이제 일반 의약품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일반 의약품을 권해드리고요. 그 다음에가 이제 두 번째로가 실질적으로 우리 하루에 이제 활력을 위해서 필요한, 에너지하고 이제 구내염이나 신경통이나 또는 뭐 정신적 스트레스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비타민 B 100mg을 하나 추가하시라고 이제 보통 말씀드려요. 이건 하루에 한 번이죠. 뭐 어떤 무슨 아로 골드라는 회사는 이제 하루 두 번을 먹는 건데 모르겠어요. 개인적으로 저는 복약 수능도 그러니까 약을 그 처방에 맞게 제때제때 챙겨 먹는 거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. 근데 보통들 보면 하루에 아로 골드라는 이제 그 제품은 하루에 두 번, 저는 뭐 많게는 세 번도 드시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복약 순응도가 굉장히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리고 이제 함량도 너무 옛날에 나온 약이라 이제 워낙 저함량이라 용량도 좀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서 복약 순응도를 더 중요시하기 때문에 저는 고함량 비타민 B 100mg을 하루에 한 번 드시는 거를 오전이나 점심 식사 후에 드시는 거를 많이 이제 추천해 드려요. 여기서 만약에 이제 여기서 좀 갈리는데 내가 뭐 음주를 좀 하거나 뭐 이제 얼굴에 기미 주근깨가 있어서 좀 칙칙하거나 아니면 여기서 조금 더 뭐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다고 하면은 저는 간 항산화제 요거를 제 하나를 추천해 드리긴 해요. 요거는 350mg이라고 써 있다고 했죠. 그래서 하루에 한 번 드시는 거고 이게 간 항산화제가 어찌됐건 간에서 피곤함하고 그다음에 어떤 물질을 동화, 이화 또는 해독하는 걸 다 하기 때문에 간 항산화제를 넣고 안 넣고가 이제 조금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. 저 같은 경우도 개인적으로 간 항산화제를 넣고 안 넣고가 좀 차이가 났었던 경험이 나요. 그래서 저는 요거가 만약에 평소에 뭐 술을 좀
이렇게 종종 자주 드신다거나 아니면 기존에 종합 비타민하고 비타민 B 100mg만 드셨을 때 조금 모자란다고 생각이 들었던 분들은 이 간 항산화제를 하루에 한 번 드시는 거를 이렇게 넣는 거를 추천해 드려요. 종합 비타민은 뭐 식사 후에 아침 식사 후에 드시는 게 좋고 비타민 B 100mg은 뭐 원래대로 하면은 이제 전에 공복에 드시는 게 좋긴 한데 이게 이제 위장 장애가 좀 있어요. 그래서 저는 보통은 아침 식사 후 드시는 거를 권고해 드리고 많이 아침 식사 안 하시는 분들은 저는 점심 식사 후에 드시라고 해요. 그다음에 간 항산화제는 가장 좋은 거는 저녁에 드시는 게 좋긴 한데 그거에 대해서 좀 어려움을 갖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요 세 가지 간 항산화제도 그냥 아침 식사 후나 아니면 그냥 아침에 그냥 공복에 드시는 거를 권해드려요. 보통 간 항산화제는 그렇게 위장 장애가 그렇게 심하지가 않거든요.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아침에 공복에 드셔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다음에 이제 비타민 B를 이렇게 보면은 그 첫 번째 게 이제 보통 나와 있는 게 B1이에요. 이게 이제 프루설타민이라는 성분이 있고 그다음에 아니면은 벤포티아민 이게 프루설티민인지 설타민인지 헷갈리는데 이 둘 중에 하나로 나와 있는데 보통 이 프루설타민은 좀 이렇게 냄새도 좀 많이 나는 편이고 그다음에 위장 장애가 좀 더 심한 편이에요. 그래서 위장 장애가 평소에 좀 있으신 분들은 저는 이제 프루설타민보다는 벤포티아민을 더 드시는 걸 권해드려요. 그리고 어떤 수험생들한테는 저는 보통 프루설타민을 많이 권해드리고 이유가 이제 프루설타민이 뇌로 좀 더 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게 아니고 그냥 육체 피로가 있으신 분들은 저는 벤포티아민이 더 개인적으로는 더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맞춰서 권해드리는 편입니다. 그 다음이 이제 쭉 더 넘어가서 이제 만성 질환이 없는 경우니까 다시 당뇨, 뭐 고지혈, 고혈압, 뭐 어떤 하여튼 병원 처방약을 안 드시는 경우 이제 육체 피로, 정신 피로가 최근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 이럴 때는 역시 종합 비타민은 저는 꼭 넣고요. 그 다음에 비타민 B 다시 100mg짜리 역시 넣고요. 그 다음에 이런 분들은 뭐 저는 더 간 항산화제를 더 꼭 추천해 드리는 편이고 보통 이런 분들이 여기서 이제 괜찮으신 분들도 계신데 이제 저기서 하루에 활력이나 에너지나 이제 육체 피로, 정신 피로가 충분하지 않으신 경우들이 좀 더 자주 종종 있는 것 같아요. 그럴 경우엔 저는 코엔자임 Q10 요거를 좀 하나 더 넣기를 추천해 드려요. 이거를 다른 말로 이제 코큐텐이라고도 하죠. 그래서 이걸 왜 넣냐면 요거는 보통은 이제 항산화제, 강력한 항산화제여 갖고 이제 우리 몸의 염증을 조절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만 이게 이제 몸속에서 상당한 ATP라고 해서 이게 결국 이게 즉 하루 에너지거든요. 에너지를 이제 부스팅 해주고 그다음에 어떤 확 깨워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넣는 거를 이제 보통 추천해 드려요. 근데 이거 또 아침 식사 후에 왜냐면 비타민 B 100mg도 그렇고 코엔자임 Q10도 너무 만약에 밤에 드신다고 하면은 뭐 밤에는 거의 주무시니까 그러니까 에너지를 뭐 쓸 일도 없고 물론 뭐 아침 저녁 시간을 바꿔서 일하시는 분들은 저녁에 드셔도 되겠죠. 그리고 이 비타민 B 100mg하고 코엔자임 Q10을 저녁에 드시면은 가끔 이제 너무 에너지가 업이 돼가지고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는 특히 이제 아침 식사 후나 점심 식사 후에 드시는 거를 많이 이제 권장해 드려요. 이제 여기다가 이제 보통 6개월 이상 만성 피로가 있으신 분들이 막 정신적인 스트레스, 두통, 뭐 이제 수면 장애 이런 것들이 있어요. 뭐 두통 또는 뭐 수면 장애, 그다음에 뭐 모든 분들이 그러지만 극심한 뭐 스트레스,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. 이런 분들한테는 저는 꼭
마그네슘 요거 하나를 추가를 꼭 시켜드리려고 많이 해요. 요거는 보통 하루 2회 드시죠. 그 다음에 식사 후에 드시는 거고요. 그래서 이 마그네슘은 생각보다 우리 현대인들한테 결핍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거고, 그다음에 마그네슘을 드셨을 경우에 많이 생각하신 게 뭐 눈떨림, 근육통만 생각하시는데 그것도 당연히 맞는 거지만 거기에 이제 어떤 항 스트레스, 그다음에 뭐 만성 두통, 그다음에 뭐 수면 장애, 그다음에 약간의 우울증 개선에도 좀 도움을 많이 주는 편이기 때문에 저는 마그네슘을 넣고요. 그다음에 뭐 저기 아까 말씀드렸던 6개월 이내 지속된 경우에도 여기에는 언급 안 했지만 저는 기본적으로는 모든 분들이 이제 오메가 3는 그 RTG라고 했죠. RTG 오메가 3는 이렇게 다 드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. 그냥 별 크게 만성 질환이 없고 그냥 건강 유지를 위하신다고 하면 그냥 하루에 한 번인 거고, 어떤 뭐 피부 개선을 위해서는 하루 2번, 아니면 안구 건조나 어떤 만성 질환, 만성 염증성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하루 3번까지도 이제 드시라고 하니까 이거는 증상에 따라서 뭐 다르겠죠. 그러니까 이렇게 그거는 맞춰서 이제 전문가분들하고 이제 상담해 보셔서 정하셔야겠죠. 역시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에는 당연히 오메가3 필요하겠죠. 그래서 RTG, 오메가3를 역시 뭐 보통 근데 6개월 이상 이렇게 만성 피로가 있으신 분들은 몸에 뭐 염증 반응이나 그다음에 안구 건조들도 많이 있으시고, 그다음에 어떤 두통이나 우울증이나 이런 것들도 있으시기 때문에 보통 저는 이런 분들한테는 2개에서 3개를 드시는 거를 드리곤 합니다.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뭐 증상에 따라서 뭐 은행잎 제제가 들어갈 수도 있고, 그 다음에 뭐 여기 코큐텐은 제가 언급했으니까 코큐텐도 들어가고 다른 것들도 되게 뭐 많이 들어가겠죠. 비타민 C도 당연히 중요하죠. 근데 그런 거를 뭐 또 다 말씀드리면 끝이 없으니까 그거는 대략적인 이제 각각의 성분의 좋은 점들은 이전 영상에 올려드렸던 그 만성 피로 회복 그 영상에서 확인을 하시고,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냥 어떤 큰 처방약이나 이런 거를 드시지 않는 경우, 또는 뭐 고혈압이나 당뇨나 고지혈이 없는 보통 30대 분들이죠. 30대, 40대 분들은 그런 걸 아직은 드시지 않죠. 그런 경우에 이제 추천해드리는 이제 조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이건 다 뭐 개개인마다 다른 거고, 또 이제 전문가들의 개개인의 생각에 따라 다른 거기 때문에 이거 지극히 제 개인적인 조합이고요.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런 만성 피로가 6개월 이내에만 딱 지속된, 그러니까 짧은 기간인 거죠. 지속된 경우에는 특별히 과일이나 야채를 지속적으로 드시는 게 아니라고 하면 종합 비타민, 일반 의약품, 뭐 비타민 B 100mg도 이왕이시면 뭐 어떤 전문인이 확실하게 보증을 하고 권고하는 게 아니시라고 하면은 일반 의약품. 근데 그 개중에 건강식품도 굉장히 일반 의약품만큼 또는 그 이상 좋은 건 있지만, 그거는 이제 어떤 그 전문가분이 확실하게 이제 자기가 보증을 하고 권한다고 하면 드셔도 좋은데,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이왕이면 건강식품보다는 일반 의약품.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비타민 B1이 보통 프루설타민 또는 벤포티아민인데, 위장 장애가 좀 있으신 분들은 프루설타민보다는 벤포티아민을 드시는 거를 추천해 드리고, 그 다음에 하루 2번, 3번 드시는 비타민 B보다는 그냥 하루에 한 번 드시는 거를 권고해 드려요. 왜냐면 전 다시 말씀드리지만 개인적으로 복약 수능도를 굉장히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. 그 다음에 이제 간 항산화제, 왜냐면 간에서 모든 일을 다 한다고 했죠. 그래서 간 항산화제가 들어가면은 피부 미백이나 뭐 기미 주근깨도 좋지만 간이 더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이제 해주는 간접적인 도움을 주기 때문에 저걸 권고해 드린다고 했고, RTG 오메가3는 이왕이시면 저거는 뭐 평생 드셔도
나쁜 게 하나도 없는, 오히려 장점이 굉장히 많은 거기 때문에, 저거는 드시는 거를 권고한다고 하죠. 그다음에 만성질환이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에는, 아까랑 다 동일하지만, 거기다가 코엔자임 Q10을, 하루에 한 번 드시는 거를 이렇게 추가로 넣으시면, 에너지가 이제 부스팅이 돼서 훨씬 더, 어, 각성 효과가 있다고 해서 더 좋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. 그다음에 두통이나 뭐 수면 장애, 평소에 뭐 혈액 순환이나 그런 게 안 되고 극심한 스트레스가 있으신 분들은 마그네슘 추가하시면 좋다고 했죠. 현대인들이 많이 부족해요. 우리나라 사람들이 마그네슘도 부족하고 비타민 D도 굉장히 부족한 편이죠. 그리고 역시 기본적으로 RTG 오메가3는 오메가네요. 오메가3는 이렇게 또 평소에 드시는 거를 전 권고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. 그래서 요거는 뭐 갑작스럽게 제가 요즘 질문들이 많이 들어와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세팅이에요. 저게 기본적인 세팅이고 저기서 뭐 달라질 수 있죠. 뭐 증상이나 어떤 상황이나 아니면 식습관이나 이제 어떤 그 성격에 따라서도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. 이제 조합들이. 이제 뭐 긍정적인 사람들도 있고 예민한 사람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것도 저것도 아닌 분들도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또 조합이 좀 달라지는 것 같고 그다음에 만성 질환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또 다른 변수들이 있으니까 이거는 그냥 기본적인 세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렇게 해서 이렇게 끝내고요. 이제 다음 영상은 요번 주 내에 제가 그 영양제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들 좀 궁합이 안 좋은 서로 먹었을 때 궁합이 안 좋은 조합들 또는 좀 좋은 조합들 그다음에 이제 시간이 또 허락된다고 하면은 식전 식후 뭐 아침 점심 저녁 중에 언제 먹어야 되는지 그런 거 뭐 대략적으로 디테일하게는 안 하고 대략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. 예, 감사하고요. 오늘 그 휴일이신 분들 부럽습니다. 부럽고 휴일 잘 보내시고, 다른 주제로 또 금방 또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